언론 보도 못 믿겠다. 기성 언론의 보도를 못 믿겠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64.1%가 기성 언론의 보도를 못 믿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과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기성 언론 못 믿겠다는 불신은 30대에서 70.1%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 73.3%가 기성 언론을 못 믿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호남에서도 기성 언론 못 믿겠다가 55.7%입니다. 천지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특히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층에서 기성 언론 못 믿겠다는 76.5%입니다. 스스로 나는 중도입니다라고 응답한 분들 중에서도 62.9%가 기성 언론 못 믿겠다. 이 정도면 올드미디어, 기성 언론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국민의 64.1%가 못 믿는 언론을 왜 만들어내야 됩니까? 쓰레기들이죠. 국민의 눈과 귀를 아침 저녁으로 가리고 하루 종일 가리고 있는 저 올드미디어, 기성 언론들에 대한 이 국민들의 강력한 비판, 이것에 언론이 응답하지 않으면 기성 언론들 전부 다 뉴미디어, 유튜브로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천재일보는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조사를 했는데 48대 47로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헌재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절반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헌재가 어디 감히 대통령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겠다고 나섭니까? 누굴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뉴시스의 조사에 따르면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것인데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오차 범위 안에 51대 46으로 기록됐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탄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섭니까? 서울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하루 전에, 서울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에 서울 서부지법 시위대가 난입할 것을 예상했는데 하루 전에 예상하고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결국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했다는 경찰 내부 보고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민주당의 양부남이라는 자가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마포경찰서는 서울 서부지법 사태 하루 전인 17일 집회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무단 진입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부지법 내에 집단 진입이나 담벼락 월담 등의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찰 병력 및 폴리스 라인으로 차단을 대비하고 불법 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세웠어요. 하루 전에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술하게 뚫립니까? 말도 아니게 뚫립니까? 그래서 이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이거 경찰이 일부러 함정 파고 함정 수사하듯이 난입을 조장한 것 아니냐, 난입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던 겁니다. 경찰이 함정을 팠던 건지 아니면 미리 예상했는데도 제대로 대비를 못해서 생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겁니다. 울산 선거공작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그 숱한 유죄 증거에 재판부가 눈을 감았다. 2심 재판부 재판장, 인권법 소속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사설 결론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킨 바가 있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그렇게 했겠는가. 또 울산 사건 재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노골적 재판 문계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아예 진행도 되지 않았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는가.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 감은 것 아닌가. 대법원에서라도 진실을 가려야 한다. 이 사건 관련된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김기현 의원입니다. 김기현은 황운하, 송철호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는 이렇게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황당한 궤변이다.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 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사건 발생 후 7년, 기소 후 5년이라는 긴 시간 차일피일 미루며 가해자들이 버젓이 고개 들고 살아가게 만든 것도 모자라 2심 재판부는 오늘 그들에게 면죄부까지 부여했다. 재판부의 판단 중에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무죄라고 하는 이 궤변은 우리 국민의 일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가 명확성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의 이 주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재판지연 대꼼수 즉각 기각하라고 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라. 상습범이 따로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다.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을 앞두고 위헌 심판 제청을 하는 것이 재판 지연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하는가. 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이 사건과 다른 겁니다. 조금 전에 이 위헌 심판한 것은 선거법 관련이고요. 지금 이와 별도로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교사받은 김진성이는 유죄인데 교사한 이재명이는 무죄가 내려진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신속 기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피고인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신속 기일 지정 요청 탄원서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어 신속한 기일 지정이 필요함. 피고인 이재명은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큼. 원심에서 1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재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인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이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임. 그럼에도 법원이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길 탄원드림. 이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쉐쉐만큼이나 낯뜨거운 트럼프 노벨상 추천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이를 미국 측에도 알렸다고 한다. 노벨상 추천은 이재명의 반미 이미지를 줄이고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행위든 상식을 크게 벗어나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과거에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말했고 2017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작년 총선 때는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쉐쉐 이러면 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1차 소추안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과 중국 북한의 비판적 정책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가 삭제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이재명에게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바가 있다. 민주당이 뒤늦게 트럼프 환심 사기에 나선 것은 이런 미국 조야의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뇌물처럼 느껴지는 트럼프 노벨상 추천, 낯뜨겁다. 트럼프 백악관은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은과 대화하겠다는데 대화의 목표가 핵 군축,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는, 그걸 전제로 한 핵 군축이라든지 또는 동결이 아니라 핵을 없애는 비핵화가 원칙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식, 김정은식 가짜가 아닌 진짜 북한 비핵화를 이룬다면 굳이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더라도 세계의 박수 속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될 것이다.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마은혁 미임명 문제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걸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감히 마은혁 사건 인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절대로 헌재가 불법으로 판단할 것이라 믿지 않는다. 인권위원회가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주제로 하는 전원위원회를 2월 10날 개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지난달 13일 1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인권위의 내부 좌파 직원들과 좌파 시민단체가 아예 회의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회의가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연기된 회의가 2월 10날 열린다고 공개했습니다. 인권위원회 회의는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댓글창에 인권위원회 방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저 댓글창 들어가셔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인권위 방청 신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몇 명도 안 되는 인권위 좌파 직원들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위력에 막혀서 회의조차 못하는 인권위, 이것이 최소한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방청권을 얻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권위원회가 정상 회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검사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람 더 이상 구속시킬 필요가 없네 그러면 구속 취소시켜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지만 잠깐 동안 조건을 달아서 석방하는 보석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취소하는 겁니다. 또 더 이상 구속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할 때도 구속 취소를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이를테면 살인범으로 잡혀서 구속돼 있는데 진범이 잡혔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잘못 구속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석방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구속 취소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법원에다가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고 나서는 일주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불법 체포, 불법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기소가 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규결입니다. 윤상현은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그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검찰의 구속 기소 등이 전부 위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법원이 당연히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뉴시스 여론조사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이 중에 1등은 이재명입니다. 41.4. 2등이 김문수 20.3. 3등이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다 6%대입니다. 어제 김문수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나왔는데 협의회를 마치고 나오는 김문수에게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차기 후보 지지율이죠.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 범보수 진영에서 압도적 1위가 나온 부분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김문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하겠느냐? 전혀 검토한 적 없다. 저의 지지율 상승은 뜻하지 않은 일이다. 제가 특별히 한 게 뭐 있냐? 그냥 상식적인 말 몇 마디 했을 뿐이다. 대통령 석방되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 기각되어야 한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 아니냐? 그런 상식적인 얘기 몇 마디 한 것 말고는 내가 한 거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뜻밖의 지지율이 올라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대통령 탄핵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출마 선언할 거냐?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제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 또 지난번 개헌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일어나서 사과를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면서 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유일하게 자리에 일어서지 않았던 게 김문수입니다. 그 질문이 나오자 국무위원 전원한테 무조건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건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은 선을 넘은 직권남용이다.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왜 응대해야 하느냐. 지난주 지지난주에 잠깐 일부에서 김문수가 대권 준비를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논평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김문수의 입장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이 우선이다. 지금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예도 아니고 내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 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상식에 맞춘 얘기 몇 가지 한 것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돼서는 안 된다. 기각돼야 한다. 대통령 복귀해야 한다. 그 상식적인 얘기 몇 마디 한 것밖에 없다. 네. 더 이상 김문수 장관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사일론이었습니다.